소구표가 있다. 그러면 소구표가 있는 것은 이것 말고 무무토 취해 플러스 알파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은 하나는 아예 시험이 안 나왔고 하나는 딱 한 번 예외적으로 나눴으니까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취자 들어가 가지고 소구표 있는 거 뭔가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4개는 다 했습니다. 소구표 있다라는 걸. 근데 위에 나와 있는 3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어떤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부른다. 유동적 무효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 되면 요거 다 적어져 있는 거 드립니다. 다 적어져 있는 거 드리는데 지금은 그 내용들 자체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4가지 같습니다. 4가지. 소구표가 있는 거 우리 4가지 했다. 확인했다. 4가지 있는 거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에 3개가 유동적 무효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 잘 생각 안 나, 뒷말, 전체 말 잘 생각 안 나도 됩니다. 지금은 수없이 반복하다가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지금은 방향만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만 제시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114페이지 가셔가지고 무효행위의 전환. 우리가 알받기 전환 사건 했었죠. 네, 그래서 평당 7천만 원짜리 그 매매 계약은 유효였나요? 무효였나요? 판례가 무효였죠. 왜 무효라고 했나요? 불공정한 매매였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 전환시켰다. 얼마짜리로? 5천만 원짜리로. 그리고 그 유효성을 인정을 하였다. 그것만 딱 알아두시고 조문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여기에 7천만 원짜리죠.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역시 가정적 의사입니다. 다른 법률행위로 소유력을 가진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로 전환을 시켰다. 그 밑에 판례. 제목하고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내용만.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7천만 원짜리죠. 민법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하면 X가 되는 거고 있다 하면 O가 되는 거고요. 뭐 각종의 시험에 수없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부 무효, 물론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일부 무효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무효행위의 전환의 조문을 읽었고 마지막으로 무효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제일 밑에 뭐가 나왔나요? 무효행위의 추임. 시험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효에 관한 3가지 규정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효행위의 추임. 그래서 일단 뭘 감을 잡으셔야 되냐면 추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추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추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후에 승인한다. 근데 이 간단한 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할까요? 곳곳에 나오니까 추인이. 무권 대리의 추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무권 처분의 추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지금 여기서 하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도 있고 조금 이따 하게 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요 그냥 추인하지 말고 해당 파트에 제목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요 이제 개념 이해를 위해서 예로 드는 것은 뭘 예로 들 거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축 로또 당첨
요걸로 예를 들 겁니다. 그 다음 해당 판례 사안으로는요 2개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제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다 하면 기니까 무효인 가등기 전용 약정. 다음 하나는 김재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재규 사건. 그런데 김재규 사건은 아주 어려운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에 2번이 나왔는데 아주 어려운 판례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합니다. 근데 김재규 사건에서 핵심이 뭐냐면 아까 추인은 여러 개의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 군데 추인이 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도 합니다. 그럼 김재규 사건에서 추인의 정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일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하는 무효행위의 추인일까? 힌트는 다 드렸으니까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무효행위의 추인. 그게 그 어려운 판례의 출발입니다. 그 어려운 판례의 출발. 그래서 정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뭐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 책에다가 잠깐만 그것만 적어만 두겠습니다. 적어만 일단 저기 116페이지 봐보시면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위에 판례에 보시면 제목이 이게 김재규 사건입니다. 저거만 둔다. 앞에 생각하지 마시고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에 다시 추인한 경우에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나와 있죠. 그러면 추인의 성질에다가 이걸 적어두시면 됩니다. 취추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추 X, 무추 O 해두면 된다라는 거. 일단 그거 표시만 해둔다. 다음 여기에 또 하나만 체크를 한다. 위에서 4번째 줄 정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쪽에 보시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찾으셨나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 판례의 그 부분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판례 박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례 박스 위에서 4번째 줄. 찾으셨나요? 그쪽에 가시면 4번째 줄에 끝에 가보시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거기가 그대로 기출 지문이니까 체크를 해두자라는 겁니다. 예. 되셨죠? 여기는 지금 내용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질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야만 효력이 있다. 그것만 적어두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개념 설명을 합니다. 갑이요,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하고 1억 원짜리 가짜 매매계약서를 하나를 쓰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가지고요. 마치 을이 소유자인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왜 못했다? 매매가 무효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바로 이런 행동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다? 갑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독식을 했다. 독식을. 혼자 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갑이라면 빚부터 갚아버려야죠. 계속해서 돈 갚으라고 재촉하고 내 부동산 강제 집행하려고 한 놈. 무서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애한테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집 옮겨야죠. 집 옮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가령 이게 시가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금 올랐다라는 겁니다. 올랐다. 그런데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라는 친구가 고맙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거 1억 원에 소유권 넘길 의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을이란 애는 등기부를 떼보면 지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지만 소유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부동산입니다. 그래도요, 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왠지 친근합니다. 다음 따박따박 저축도 다 해가지고요, 요 1억 원이라는 자금도 마련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장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요거를 양 당사자가 요 4월 1일자 가장매매 1억짜리 지금은 좀 올라 있는데 요거를 서로 인정한다고 나중에 추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하면 축 로또 당첨 요걸 생각을 하시면서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4월 1일 날 했던 이 매매가 유효가 되는가? 되겠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왜 천만의 말씀이냐? 만약에 어떤 법률행위가 있는데 법에서 그걸 무효라고 적어놨습니다. 둘이 그냥 그거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무효가 될 것 같으면은요, 법에가 무효라고 적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자 이 매매가 절대 유효가 될 수는 없고, 그냥 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6월 1일 날 1억 원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그냥 의제해버릴 뿐입니다. 간주 되셨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무효임을 알고 한 이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있다는 말은 4월 1일자 매매가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가 살아난다.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추인은 소급적 추인하는 겁니까? 비소급적 추인하는 겁니까? 비소급적 추인. 이것만 물어봅니다. 비소급적 추인. 6월 1일자로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본다. 내용들을 좀 더 다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무효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가등기가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가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합의를 하였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X죠. 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무효행위 추인, 쑥 로또 당첨, 비소급적 추인,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여기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역시 없다라는 거. 얘는 3타수 2안타. 3타수 2안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3번 시험에 출제가 돼가지고 2번이 정답. 2번이 정답. 쉽나요? 어렵나요? 대답 안 하시죠? 네. 안 하는 거 알고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일단은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문장에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면 OX X라는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해도 X.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본다. 이래도 X. 처음부터 새로운 매매. 4월 1일자. 요건 절대 유효가 될 수가 없고 그냥 6월 1일 날 1억 원에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강행규정을 위반해도 무효죠. 추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겠습니까? 아까 김재규 사건에서 어디에다가 밑줄을 쳤었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아무리 애들이 추인을 해봐야 강행규정에 지금 위법해가지고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 무효 원인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 강추도 안 되고 반추도 안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감남과 을녀가 첫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회질서 받으러 무효죠. 둘이 무효임을 알고 서로 추인을 하였다. 유효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새로운 첫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104조도 추인이 안 된다. 사회질서 위반이 103조에 있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뭐였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 아까 7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였죠. 그거를 둘이 인정한다고 해서 이 불공정성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의 정답은 소급표가 있는가 없는가, 소급표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물어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조문부터 읽어야죠.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은 4월 1일자 매매가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어떻게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지금 우리 축 로또 당첨 사례에서는 무효 원인이 지금 해소 또는 소멸됐나요? 소멸됐나요? 소멸됐으니까 6월 1일자로 새로운 매매한 것으로 본다고 했겠죠. 아까는 왜 무효였냐면 가짜였으니까. 실제로 소유권 넘길 의사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실제로 대금할 지급 의사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는데 실제 의사들이 생겨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의사가 있으니까 무효 원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5페이지 가셔가지고 의의에서 작은 동그라미 2번 아까 본문에 대한 말입니다. 만일 단지 추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된다면 이를 무효라고 정하는 법의 취지는 실현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 앞에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3번 민법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어떤 추인이요? 비소급적 추인은 인정하고 있다. 다음 가령 여기가 축 로또 당첨 가장 매매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소급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된다. 양가로 2번 비소급적 추인의 요건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존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효행위 추인은요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2단계죠. 1단계가 통과됐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존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단계가 통과가 됐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추인, 기억,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이어야 하면 당연하다. 즉 객관적으로 무효 원인이 해소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반추 안 된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다음 폭리행위 이어서 무효인 경우처럼 무효 원인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가 없다. 강추 안 된다.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얘들도 기본 지문으로는 자주 나옵니다. 여기 쭉 적어져 있었던 게 방금 이야기했던 거.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 안 된다라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당 판례들이 2개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는데 디귿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묵시적으로 나오면 다 된다고 그랬죠. 다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위에 이제 김재규 판례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김재규 판례에서 아까 우리가 밑줄 쳤던 부분 있죠. 그 앞부분에가 뭐가 적어져 있냐면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취추는 안 되고 무추는 된다.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앞부분에가 성질이 적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판례 2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두 번째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소급 X.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표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옳은 지문으로 나오려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취소 나와 있고요. 일단 118페이지 펼쳐두시고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요.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뭐 증여받았다라든지 이러한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을하고 1억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요. 요 A라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니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는 거고 동의가 없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할 수 없다는 말이 무효라는 건 아니고 이건 취소 사유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동산이 가령 시가가 5천짜리입니다. 5천짜리. 그런데 이 녀석이 수완이 좋았는지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타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시험 범위인 곳은. 왜 그러냐면 5조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법령지 5조 1항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여기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은요. 권리만 얻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도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항. 전하원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률행위를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다음 을이 병하고 매매하고 등기를 격려를 해줬다. 그러면 등기 물어보게 되면 4월 1일날 매매했었고 등기 넘어갔고 5월 1일날 매매했었고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편의상 여기 1번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두겠습니다. 1번으로 3번 병 앞으로 이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제 취소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취소권자. 140조 봐봐요. 140조. 책으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140조에 취소권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118페이지. 법률행위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착사강 대승,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가 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조문에 따르면 여기서 취소권자. 갑이 제한능력자 아닙니까? 제한능력자라고 취소권자가 나와 있으니까 갑. 그 다음 또요. 법정 대리. 그래서 취소권자는 누구다? 법정 대리. 되셨죠? 취소도 법률행위인가요? 해해 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면 갑이요. 18세인 상태에서도 취소라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 취소권자로 제한능력자 자신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되셨나요? 제한 능력자 자신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얘가 18세인 상태에서도 아빠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 이야기하는 거냐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대리행위 할 수 있죠. 대리행위 하려고 할 때 아빠 동의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음에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될 것인가? 취소 후 상대방. 누구한테? 을한테, 병한테. 취소권자는 이 사람들인데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그것도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조문을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42조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누구한테라고 그랬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 을한테 한다? 병한테 한다? 누구한테라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다? 을한테 하는 것이지 요 전득자, 병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을이 상대지 전득자, 병은 상대방이 아니다. 되셨죠? 네, 아주 시험에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적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6월 1일 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4월 1일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무효가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이 매매는 일단은 유효였으니까 5월 1일 날 보면은요, 을한테 소유권도 있었죠. 매매 계약도 유효하죠. 병 앞으로 등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을은 5월 1일 날 소유권이 없었던 것으로 다뤄진다.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병이 선이다. 미성년자하고 동의 없이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우리 민법은요, 만약에 이러한 제한 능력자하고 선의의 제3자가 있으면은요, 누구를 여러분 보호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5조에서는 이 항으로 그냥 취소할 수 있다라고 끝나버렸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이미 한번 우리 확인했었죠? 있다 없다? 없다. 지금 109조나 110조를 가게 되면 조문을 빨리빨리 가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109조나 110조에 가보시면 2항과 3항에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의사표시 규정에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그냥 항상 생각하십시오. 제한 능력자하고 선의의 제3자가 있으면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호할까? 우리 민법은요, 아주 강력하게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했던 부분이 바로 취소 권자와 취소 효과, 취소의 상대방. 그래서 140조, 141조, 142조 요 조문들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 없나요? 자, 갑이나 A는요, 이 매매계약, 시가 5천짜리를 1억에 매도하기로 한 이 매매계약을 꼭 취소해야만 합니까? 취소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법에가 그냥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취소권을 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선택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죠.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 뭐라고 하는 거냐? 취소 안 하고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뭡니까? 추가. 추인. 문장을 만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지 안 하고 그냥 인정해버릴 수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취소권 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이따 조문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전히 19세, 만 19세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어떻다는 겁니까? 예, 미성년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러면 한 칸 내려와가지고 갑, 법정대리인 A.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취소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취소권 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할 거. 갑이 A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19세는 안 됐습니다. 갑이란 애가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18세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144조를 확인을 하겠지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추인 못합니다. 되셨나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지가 단독으로 추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은요, 18세인 상태에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를 해버렸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건 없었던 걸로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가 단독으로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무도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만 19세가 되어야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118페이지 다시 한번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재착사강 대승이라고 했고,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다음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가 있다. 1번에 니은번 가시면 제한능력자는 아직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뒷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에서 기억리은 디귿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고유한 취소권이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인은 지금은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나와 있고 119페이지에 하단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밑에 판례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였다.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서 우리가 했었나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었나요?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이라고 붙였었고 우럭 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 제외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상관없네요. 넘어가셔가지고요. 141조 취소 우효가 취소된 법률행위는 120페이지가 141조 조문이 있죠. 120페이지 중간에 141조 취소의 효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의의 제한 능력자라고 적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한 능력자라고 적어져 있다라는 것. 바로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라는 겁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제 요 병은 생각하지 말고요. 병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갑은 애한테 등기를 넘겨줬고 을은 갑한테 1억 원을 지급을 했겠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녀석이요. 좀 까져가지고요.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다 술퍼먹었습니다. 유흥비로 탕진을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 알아가지고 취소를 했다. 그러면 얼마만 주면 된다는 소리냐면 5천만 원만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말이 5천만 원만 주면 된다라는 거. 네, 그 느낌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고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엄청 무서운 놈이다. 우리 민법이 너무너무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121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위에서 한 7, 8번째 줄에 그런데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 다음 부분은 일단 뛰어넘고요. 2줄 내려와서 중간에 보시면 선의 악의에 구별 없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거기 일단 표시해 두시고 그 앞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게 한 것과 아울러 우리 민법이 제한 능력자를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는가. 딱 다른 데도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선의악의 구별 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5조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네, 거기에서 일단 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양가로 6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나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다. 여기의 추인은 뭐다? 취소권의 포기이다. 이 계약 한번 생각하시면서 취소 안 하겠다. 그럴 때 143조 추인의 방법과 효과가 나와 있고요.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즉 취소권자, 즉 제 착사강 대승이 추인할 수 있고 다음 부분 자주 나옵니다.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해가지고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44조. 추인의 요건. 추인은 먼저 확인할 거. 이 추인은요. 무효행위의 추인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취소권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이 말이 18세인 상태에서 추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조문이. 다음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빠는 18세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빠가 추인할 때에는. 그래서 그걸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갑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금 법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근데 그 규정은 아빠 갈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빠는 18세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조문을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되셨나요? 헷갈리지 않게 딱 저거 딱 그려놓고 네, 요렇게 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뒤쪽 부분은요. 뒤쪽 부분은 지금은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29페이지까지 가시면 됩니다. 130페이지까지 가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해가지고요. 우리가 조건과 기한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조건과 기한. 근데 제 경험칙상 이 파트는 참 묘한 게 각 학원에서 민법이 아주 상위권에 있는 분들도요.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건과 기한은 계속 어렵다는 호소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조금 막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다 그렇다. 그런데 절대 또 이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90% 이상이요. 90% 이상이 다 조문으로만 나옵니다. 조문으로만. 참고로 작년 그러니까 30회, 그 다음에 그 전에 29회 애들을 굳이 난이도로 비교하자면은요, 하도 아니고요, 최하짜리. 조문 그냥 그대로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걸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조건과 기한에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조문으로 다 정답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요. 쉬었다가 여기 13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